오늘 아시아시황 중화권 증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내수 확대를 위해 소비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국이 여행과 레저, 스포츠 등 서비스 소비에도 보조금 지급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소비재 이구 안심 범위를 확장하면서 내수 부진을 극복하겠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오늘 기관이 기계와 반도체 중심으로 순매도 이어가면서 오전엔 약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3,370포인트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해와 선전 시총상해 기업들을 수총하는 코덱스 차이나 에오십 ETF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현재는 강보합권으로 전환해서 22,0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샤오미가 8억 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신주 발행을 통해 약 425억 홍콩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요. 해당 소식이 들리면서 개장 직후 5% 넘게 밀리면서 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홍콩 본토 자금 순매수 규모가 100억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2주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오늘 기술주의 약세 계속해서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2% 넘는 급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테크주들의 약세 코덱스차이나 항생테크도 같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달 들어 처음으로 9,000원이 깨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9,030원으로 1% 하락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부담이 완화되고 또 엔화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엔화 약세의 수출주들의 강세가 지수를 떠받치고 있는데요. 도요타나 소프트뱅크 등 상승률 상위의 수출 기업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 이 시각 현재 0.4% 상승한 37,76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엄청 크지는 않다 보니 강보합권 쪽에서 움직이는 관련 ETF입니다. 니케이 지수를 추종하는 에이스 일본 니케이 ETF, 현재는 강보합 0.14%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권 지수에는 오랜만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하락하면서 22,000포인트가 위태위태했는데 오늘 상승다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장중에는 22,40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현재는 고점 대비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0.9% 상승한 22,31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증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증권 김근하 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베트남 증시 상황 어떤가요? 네, 24일부터 말씀을 드리면 VN지수 오전 세션 하락세로 출발했으나 1415포인트 선에서 저가 매수가 이입되면서 0.6% 상승한 143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IT 산업재 아웃퍼폼했고 특히 빈그룹 관련주랑 은행주가 지수를 좀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 에너지 유틸리티 등은 언더퍼폼했고요.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0.39% 상승을 했는데 부동산, 소재, 산업재 강세 이어가는 반면 헬스케어, IT, 소비재 같은 경우 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주 경우에는 베트남 고무그룹이 고무농장 토지 전환을 한다는 소식과 글로벌 고무 가격 상승, 수요 확대 기대감에 따라서 고무 관련주들의 좀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 의지가 생각보다 좀 완화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 상호 관세는 예정대로 부과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더티 15 여기 국가에 베트남도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 실제 여파를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연구원님. 네, 우선 미 재무장관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적자 지속되는 국가들한테 고율관세 부과하겠다라는 게 이른바 더티 15인데요. 해당 국가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베트남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현지 언론에서는 지금 다음 주 발표될 상호관세 대상국에 지난달에 미 무역 대표부가 밝힌 국가들과 리스트가 아마 유사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무역 대표부가 지목한 국가 중에서 베트남이 역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외에도 지금 베트남이 대미 무역 흑자국 3위이고 중국의 우회 수출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대상국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부과가 될 경우에는 베트남의 수출 의존도가 GDP의 90% 정도이고 대미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체 GDP의 25%이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 에 따른 경제 타격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펀더멘털이 지금 양호한 이유 중에 하나가 FDI 유입 호조인데 전체 FDI 유입액 중에서 홍콩, 중국, 싱가포르 등 범중화권 국가들의 비중이 2023년 51%에서 현재 2024년 56%로 상승한 점을 미뤄봤을 때 현재 관세 회피를 위한 해당 국가들의 투자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중화권 국가들의
대베트남 투자가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FDI 감소에 따른 어떤 경제 펀더멘털의 불확실성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펀더멘털의 둔화세가 좀 확인된다면 베트남 증시에도 미칠 타격 좀 크기 때문에 변동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타격이 우려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근아 연구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